한때는 한강의 기적을 함께 일군 주역이었다.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일했고 한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을 몸으로 체험한 세대. 그들이 바로 베이비 부머다. IMF 이전의 안정된 직장 문화 속에서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버텨냈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다. 과거엔 은퇴라는 단어가 막연한 휴식의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그 말 끝에 생존이란 단어가 따라붙는다. 은퇴는 끝났지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소득은 준비되지 않은 채 끊겨버린 것이다. 예전처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도 기대할 수 없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벅차다. 그 결과 오랜 시간 일해온 세대가 인생의 후반전을 고단하게 버티고 있다.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소득이 끊긴 그 공백이 무섭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길 위에서 편의점 뒤편에서 재취업 시장의 가장자리에서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64세의 박영수 씨다. 박 씨는 중견건설사에서 32년간 근무했고 퇴직 당시에는 부장직급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 후 당연히 연금과 퇴직금이면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금을 중간에 이미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자녀 결혼자금으로 대부분 소진했고 남은 돈은 3년을 채 버티지 못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70만 원 남짓,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손에 쥘 돈은 거의 없다. 게다가 고정적인 병원 진료비가 매달 빠져나가니 쉴 틈이 없다. 결국 그는 현재 건설 현장 막노동을 나가고 있다. 허리 통증이 심하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매일 아침 새벽 5시면 집을 나선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는 말한다. 나이 들면 쉰다더니 나는 더 힘들게 산다. 그게 진짜 현실이더라. 두 번째 사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1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다. 이 씨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왔다. 퇴직 당시에는 교직연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적은 수령액에 당황했다. 연금만으로는 서울에서의 생계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자녀 둘을 홀로 키워온 그는 자식에게 손 벌릴 수 없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일용직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엔 그마저도 경쟁률이 치열해졌다. 결국 그는 동네 카페의 오전 시간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지만 지금은 손님 눈치 보며 잔을 닦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마음은 참 복잡하다.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 많더라. 숨기고 사는 것뿐이지. 세 번째 사례는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67세 최성만 씨의 사연이다.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지역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명예퇴직했다. 당시만 해도 지방 공무원이라 급여가 높진 않았지만 안정성 하나 믿고 버텼다. 퇴직 후 귀농을 생각했지만 땅값이며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포기했다. 대신 소일거리라도 하자며 지역 택배회사에 계약직 기사로 들어갔다. 그러나 하루 10시간 넘게 무거운 짐을 나르다 보니 몸이 금방 망가졌다. 허리 디스크가 도졌고 병원비로 수입의 절반 이상이 나갔다. 일을 그만두자마자 곧바로 소득이 끊겼다. 마을 복지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보유 자산 기준에 걸려 탈락했다. 결국 그는 지금도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 친형에게 월세방을 얹혀 살며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도 많다. 퇴직이 해방일 줄 알았는데 나한텐 그게 시작이었다.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시작. 이 세 사례는 결코 극단적인 예가 아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소득의 단절이다. 퇴직은 준비했지만 그 이후의 소득 구조는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 현실. 단순한 노후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소득 불안정성에 노출된 세대의 초상이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20년 이상을 추가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시기를 지탱할 마땅한 재정 기반이 없다. 자녀 교육과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이미 대부분의 자산이 소진되었고 연금 수령액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한다. 반면 생활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일자리 경쟁은 치열하다. 재취업은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단수 노동이나 일용직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점점 더 보편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50대, 60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은퇴할 세대들도 마찬가지의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자영업자 비중이 많은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안정적인 퇴직연금과 소득원을 가지고 은퇴하는 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결국 은퇴를 했다는 건 단지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났다는 뜻일 뿐이고 생계를 위한 고민은 그 이유가 진짜 시작인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첫째, 개인 차원에서는 은퇴 시점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서 소득원의 다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노후에 접어들어서야 준비하는 건 너무 늦다. 자산을 쌓는 시기보다 흐르게 만드는 구조가 중요하다. 작은 부동산 임대든 파트타임 근무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활동이든 지속 가능한 소득의 씨앗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현재 연금 제도만으로는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연금 사각지대를 메우고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세제 혜택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은퇴한 사람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경험과 연륜을 가진 인적 자원으로 대우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은퇴 후 노동을 단지 생계유지가 아닌 사회 기여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자리 잡아야 한다. 퇴직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소득이 끊기고 사회와 단절되며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써야 한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잔혹한 현실은 다음 세대가 피해야 할 미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갈 새로운 노후의 기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읽은 당신이 단 한 걸음이라도 먼저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친 걸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생존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게 된 걸까? 결국 핵심은 준비되지 않은 은퇴다. 사람들은 오랜 기간 열심히 일했으니 은퇴 후엔 어느 정도 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그 쉼을 지탱할 현실적 기반, 즉 소득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돈 버는 삶에 집중했지. 돈 없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선 거의 준비하지 못한 셈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처음 맞이한 건 여유나 자유가 아니라 고정 수입이 끊긴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은퇴를 너무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는 퇴직 후엔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며 여유로운 인생 2막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실제로 은퇴 후 5년 내에 경제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남은 대출을 갚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없다. 연금은 제때 받기 시작해도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거기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라도 생기면 그나마 남은 예산까지 소진되고 만다. 그래서 은퇴 후 생존의 핵심 키워드는 소득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직장에서의 급여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소규모의 임대 수익,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온라인 활동, 지역사회와 연결된 시간제 일자리, 또는 경력을 살린 컨설팅이나 강의도 있다. 물론 누구에게나 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소득이 아예 끊기지 않게 만드는 설계를 해놓는다는 것이다. 이건 자산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인생의 종착점처럼 여기고 그 이후를 소비의 시간으로만 생각한다. 문제는 소비할 돈이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퇴직 이후의 삶에서 일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고통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와 나를 잇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일수록 일을 멈췄을 때의 허탈감이 크다. 그건 단지 돈이 아니라 소속감, 인정감, 정체성의 문제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사회가 그것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단순한 알바나 육체노동이 아닌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사회적 단절이라는 인식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은퇴 준비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대부분은 그냥 정년까지 버티다가 퇴직하면 뭐라도 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준비라는 건 정보와 전략이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 언제부터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지, 연금은 어떻게 설계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얻기도 전에 이미 은퇴 시점을 맞이하고 그때 가서야 허둥지둥 수습에 나선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내 삶의 고정비부터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고정비 지출이다. 집세, 보험료, 통신비, 자녀 지원비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둘째,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활용하거나 적은 시간으로도 가능한 일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이다. 셋째, 건강은 비용이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은 무너진다. 노후 준비의 첫 번째는 결국 내 몸 관리라는 점을 다시 새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을 사회 전체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단순히 고령 인구가 아니다. 산업화를 경험했고 IMF를 버텼고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 경험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하지만 현재는 이들을 쓸모없는 존재처럼 방치하고 있는 구조다. 고령자, 친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성, 비전문적인 일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는 결국 고령층을 더욱 위축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시킨다. 그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사회 전반에 마련되어야 한다. 일과 연계된 평생교육, 지역 기반 커뮤니티 활동, 시니어 스타트업 등의 모델이 필요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나 그 시작이 비참하거나 불안한 것은 우리 사회의 설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개인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직면해야 할 과제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누구나 결국엔 은퇴라는 문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삶을 지탱해주는 건 그동안 모아둔 돈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라는 것을. 더 이상 늦었다는 말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인생 2막의 주도권은 여전히 당신 손에 달려 있다.